옛날 봄날 궁금하지 하이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만화 모도사 얼주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전방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계속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밖에 좀 야외에서 찍는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못 나갔어.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번에 포차하고 그죠? 예. 만화를 바로 이렇게 또 전해드리게 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화인데요.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컨셉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이 컨셉이 지금 서태지 컨셉이에요? 아니면은 노숙자 컨셉이에요? 맞아요. 듣보잡입니다. 듣보자. 자, 듣보자 컨셉으로. 자, 오늘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작가님을.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품만 몇 개 있는데 이 작품도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희귀 만화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아니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만화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한 개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말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IQ 챔프라는 월간 만화가 있었어요. 네네. 보물섬, 챔프, IQ 챔프, 네. 소년중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만화에 연재되던 작가님이에요. 그래요? 네, 그때 있었던 제목이 만화가 아스팔트 위의 집시라는. 근데 아스팔트 위의 집시라는 거를 연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이분이요? 예. 그리고 IQ 점프에 또 이분이 그거를 하기 전에 일본 그 작가분의 줄거리 갖고 그림만 이분이 그려서 오뎅 한 꽃이라는 걸 또 하나 연재를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서브 작가도 하고. 예, 그래서 번역 작가까지.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대로 갖고 오고 그림만 자기가 그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 정도 작품이 이렇게 좀 희귀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전방에 이런 희귀한 작가님의 책이 딱 한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칠. 한실. 근데 제가 그림체를 잠깐 보니까 예. 저는 약간 예전에 정명훈 씨라든가 정명훈 씨하고 또 하 있어요. 하승남 씨 말고 하승남 씨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현세 작가님하고 하동훈인가 정명훈 작가님하고 좀 섞어놓은 네. 약간 비슷한 그런 풍의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또 스크린샷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제목은 이동포 작가님의 우리 얼추 선생님이 딱 어울리는 제목 떠버리입니다. 딱 어울리네. 떠버리. 예. 떠버리가 뭐냐? 자,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냥 떠버리가 아니고요. 이게 제목이 88 떠버리예요. 왜 88 떠버리인지는 제가 줄거리를 설명하면 거기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언제 나왔냐? 88년도지 뭐. 88년 전에 나온 책이죠.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 책 표지입니다. 1권 표지. 자, 그리고 전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왜 88 떠버리냐? 이거는 장르를 얘기하자면 스포츠 만화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지는 그렇게 안 표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스포츠 만화고 무슨 종목이냐? 제가 그나마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유도입니다. 아니 모도사님 권투 아니었어요? 유도입니다. 중학교 때 유도부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서 리얼? 예, 그래서 제가 유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룰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만화를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줄거리가 88 떠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과정까지 그리는 만화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얼추 입으로 떠버립니까? 주인공은 말도 없고 떠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떠버립니까? 왜 떠버리냐면 감독님이 좀 떠버리예요. 감독님이
체구는 풍태도 좋으시고, 여기 이제 사진 나갈 거예요, 여기. 예? 이 감독님이 머리도 없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이 감독님은 워낙 유능한 선수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올림픽 직전에 출전을 못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한강대학교라는 대학교의 감독님이신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감독님이 섬으로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우연찮게 힘쓰는 주인공인 오동포. 작가님은 이동포인데 주인공 이름이 오동포예요. 자기 자신 이름으로 모티브를 그렇죠. 땄네요. 그래서 오동포라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힘이 엄청 센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가 뭐 몸이 막 이렇게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눈빛도 살아있고 힘이 세다는 걸 딱 착안해서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저 친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친구가 접근을 합니다. 운동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저요? 네.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나를 따라 서울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섬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따라옵니다. 아, 민생고를 해결해 주니까. 민생고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온 집이 감독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하게 해주는데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이야. 그리고 섬에서는 보지 못한 그 음식들로 매 끼가 운동선수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고기에 막 엄청나게 지수성찬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감독 그 사모님이죠. 와이프가 그 오동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묵직하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또 사익감적인가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 감독님의 또 이게 또 뭔가 있어야 되냐. 이 러브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감독님 또 따님이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는 좀 등치도 있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머리도 없는데 딸은 여대 퀸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 사모가 이쁘게 나오냐. 사모가 되게 동네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딸이 이쁘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이건 유전자에 유배되는 만화 아니에요? 그럼 돌연변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둘 다 못생겼는데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좀 인물이 별론데 딸이 되게 이쁘다는 거잖아요. 반대는 이제 어째서사님이잖아. 아버님하고 어머님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지금 나하고 반대네. 반대지.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이제 서울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아빠 그 감독이 한강대학교 감독이다 보니 얘 운동을 시키려면 한강대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학생이 아니잖아 거기. 그래서 운동을 미리 막 같이 시키면서 한강대학교 학생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감독 딸이 이 오동포란 친구를 굉장히 때가 안 묻었잖아요, 시골에서. 그리고 이 친구는 사회에서 굉장히 맨날 남자들 대시를 하고 그러니까 퀸이다 보니까 그런 남자들 좀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뭐 시몬스 씨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역시나 그 나쁜 남자 컨셉이네. 아니,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지. 나쁜 남자는 아니지. 뭐 얘가 뭐 그 여자한테 뭐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 오동포한테 약간씩 마음을 자꾸 갑니다. 근데 그 희빈이 감독 이름이 강만석인데 딸은 강희빈이잖아요. 장희빈 아니고. 네, 강희빈. 장희빈하면 너무 티나니까 내가 봤을 때 성을 강씨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강희빈을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 저 빌런. 네, 빌런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이 강희빈은 그냥 큰 매력을 자꾸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예 반가워요 뭐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뭐 자기가 뭐 첫사람하고 꼭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마 그룹이랑 재벌 그룹의 큰아들이며 제일 중요한 게 운동만 하라 그랬잖아요. 유도 미들급 현재 챔피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네. 뭐 현실에서는 거의 뭐 없는 캐릭이죠. 그렇죠. 그 친구 이름이 고태산인데 백마그룹 큰 아들 이름이 고태산인데 챔피언이고 대한민국 미들급 유도 챔피언이고. 근데 그
고태산이 자꾸 강희빈한테 막 찝쩍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강희빈은 그냥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면서 자꾸 마음이 그 오동포한테 아니, 주인공한테. 예, 자꾸 조금씩 갈게 됩니다. 박력이 있고. 그리고 강희빈이 이 오동포를 귀싸대기 때린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대부분 남자가 이쁜 여자한테 딱 맞으면 더군다나 그 자기가 얹혀 사는 집에 딸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동포가 딱 맞고 나서 여자 귀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딱 때리면서 난 당신한테 맞을 짓을 한 적도 없고 난 돌려준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더 나쁜 남자를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꼰지는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꼰지르는 거 없어. 운동하는 사람 딸이라서 뭐 꼰지르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 오동포가 섬에서 살 때 그 불알 친구라 그러죠. 깨먹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미래를 약속한. 깨를 벗으면 미래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깨를 벗고 미래를 약속 안 하면 그거 양아치 아닌가요? 그 양아치 아니에요? 깨웠으면 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기 정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정조적으로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약속한 윤미소라는 친구가 오동포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올라오는데 청량리에서 아줌마가 이런 안 좋은 아가씨들 몸 파는 곳에 팔아먹으려고 몰래 끌고 갑니다. 거기서 그 직업 여성분이 이 미소를 도와주고 도망치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오동포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강희빈하고 같이 있는 걸 목격합니다. 이야. 그래서 오동포가 미소야 그게 아니야 하고 하는데 나는 벌써 나를 잊고 서울 와서 여자를 벌써 만나서 같은 집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양아 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미소가 어디로 가냐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성장 공장이. 성냥 공장 아니에요. 또. 네, 전자 공장인데 전자 부품회사 공장인데 그 회사가 어디냐? 바로 고태산의 계열사인 거죠. 그것도 고소장하고 삐리삐리 하겠구만. 네, 고태산이 시차를 나갔다가 그 공장에 시차를 나갔다가 저 이쁜 여자 도대체 누구야? 그치, 웬 진주냐. 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비서실로 부릅니다. 본사. 그냥 발이 비서지 그거네. 그래서 그 그룹 회장 아버지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는 임마 내가 너한테 왜 그룹을 안 물려주는지 알아? 너는 허구한 날 비서를 바꾸고 어쨌든 양아치예요. 어쨌든 양아치. 결론은. 근데 욕을 많이 먹고 자기가 자기 경영권을 자기 친동생한테 얘가 곧 태산이잖아요. 태산. 동생이 강산인데 모든 경영권을 지금 아버지가 강산이한테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오기가 생기고 유도는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자존심은 세고 그래서 자기 그 윤미소를 불러갖고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출근만 하는데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혼나는데 결국은 술 한잔 먹고 그 윤미소를 호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입구에서 하필이면 거기 앞을 지나가는 오동포한테 걸립니다. 항상 극적이군요. 그렇죠. 그건 만드는 거지. 뭐 감독이 뭘 못 만들어. 그렇죠. 예. 그 앞에서 오동포가 고태산을 유도로는 게임도 안 되는데 주먹으로는 아작을 냅니다. 이야, 그것도 말이 안 되네. 유도는 그거는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없으니까. 바로 꼰트 버전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미소한테는 이제는 오동포가 실망을 합니다. 넌 그렇고 그런 애구나. 남자가 좀 잘해준다고 호텔까지 따라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윤미소는 술을 처음 먹어봐서 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동포가 너는 내 마음속에다 지웠다. 그리고 운동만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태산은 제일대학을 다니고 이 오동포는 한강대학을 다니는데 제일대학 한강대학에 합숙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고태산하고 오동포하고 연습을 하는데 연습할 때는 고태산이 되게 우습게 봅니다. 오동포를. 그러다가 한 번 딱 처음 연습하는 날 오동포가 딱 넘기는 찰나에 고태산이 자존심이 상해서 반칙으로
이깁니다. 오호. 거기서 위기의식을 내가 좀 느끼죠. 고태산이. 그러고 나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오동포가 국가대표 1위로 국가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서 바로 올림픽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 서독, 그때 봐봐. 이게 벌써 오래전인 서독이잖아. 유도 독일도 아니고 서독 세계 유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땁니다. 야, 이제 이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등하고 돌아오니까 고티산을 이기고, 그리고 금메달 땄으니 한국에 돌아왔더니 엄청나게 큰 스포츠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위서는 우리 동포가 저렇게 동포치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그냥 감사하다. 와, 이게 나쁘다. 왜? 아니, 언제 뭐 욕하더니 갑자기 성공하니까 이제 뭐. 자기하고 연이 안 돼도 잘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 동포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찰나에 아, 아깝다. 있을 때 잘하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잘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전에 그 아까 말했던 감독, 강만덕이라는 감독이 고태산을 찾아갑니다. 자네, 우리 딸하고 미래를 약속했는데 요즘에 누구랑 만난다며? 아니 누구랑 만나는 게 우리 딸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사실은 고태산이 이동포하고 오동포랑 강희빈하고 키스하는 걸 봐요. 차 안에서, 집 앞에서.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 강희빈을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가 막 강압적으로 하면 강희빈이 부러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계속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강만덕 그 감독이 가서 자네가 좀 남자답게 휘어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다시 오동포한테 와서 자네가 우리 희빈이가 지금 자네를 약간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태산이에 대한 실망감, 태산이가 너한테 졌기 때문에, 오동포한테 졌기 때문에 거기다 실망감이나 이런 걸로 잠깐 뭐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너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잘 처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오동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 나가는 그 체급을 한 단계 낮춰서 나갑니다. 왜냐면 그 체급을 자기가 내려와야 거기에 고태산이 갈 수가 있으니. 그러면 희빈이하고 잘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오동포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애인 거죠. 자기 행복보다는 이 사회적인 기본적인 룰을 좀 지켜주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나가서 다 금메달 땁니다. 고태산도 딱 다 땁니다.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이 고태산하고 강희빈하고 잘 된 거는 안 나와요. 다만 윤미소가 금메달 딴 걸 보고 이제 모든 걸 다 서울 생활 내려놓고 다시 섬으로 가려고 기차역 앞에 딱 짐 들고 동포 안녕 안녕 하면서 딱 기차 타려고 딱 그러는 뒤에 안녕이 뭐야? 그 있잖아 눈물 딱 흘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탁 바람 불 때 흘리면서 안녕 그 뒤에 안녕 점점점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 딱 그러는데 안녕하고 나는데 느낌이 세서 딱 들어오니까 오동포가 가방을 딱 들고 얘도 금메달 딴 거로 족하고 이제 섬 내려간다고 미소를 버릴 수가 없어서 뭐 가방 못 잡아. 자기 가방 들고 왔다고. 자기 짐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금메달 땄는데 얼마나 짐이 많겠어. 그래서 딱 들고 그 서로 마주 보면서 끝납니다. 사실 4권짜리 만화인데 거의 대부분이 운동 연습하는, 그리고 운동하면서 고태산하고 오동포랑 이 어떤 기싸움이나 라이벌, 약간 그 운동에 대한 라이벌, 그리고 거기에 서로 얽혀 있는 사람. 강희빈은 오동포한테, 원래는 고태산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오동포를 보는 순간에 오동포한테 마음이 끌리고, 미소는 본의 아니게 자기 위에 일하는 회사 대표의 눈에 띄어서 오동포가 또 엮이게 되고, 뭐 요런 게 가장 큰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큰 내용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줄거리 빨리 말씀드린 거고, 제가 왜 오늘 이 만화를 준비를 했냐면, 사실은 이동포라는 작가님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좀
의아했어요. 계속 안 나오고. 나는 이 작가님이 다른 만화가 진짜 좀 많은 게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없어서 좀 귀한 만화라서 줄거리보다는 좀 시기 만화를 좀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조사님은 의상을 입었는데 뭐 왜 입으신 거예요? 아니, 듣보잡이라니까요. 저기 옆에서 여기 주인공하기에는 너무 컨셉이 좀 애매하고 걔가 등치가 크지 않잖아. 고태산하고 홍포인데. 여기 4권 중에 주인공 말고 나머지 유도부원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거기 중에 한 명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거기도 아니고 거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잖아. 야 강만덕 옛날에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더니 맞다. TV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단역 뭐 대사 없는 그렇지. 단역 이런 거.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거. 야, 그 이거 컨셉으로. 엑스트라도 괜찮네. 근데 저는 이분 그 만화 그림체를 보고 네. 정말 저는 정명훈 씨인 줄 알았어요.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좀 디테일은 완전 달라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로 약간 그 모방,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현세 만화에 뭐 태산이 있었고 맞아요. 이름도 다 비슷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왜냐면 자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이 든든한 친구가 있고 맞아요. 그것도 악역이 있고 아니면 안경제비가 있고 맞아요. 뭐 다 있었잖아 그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거 만화를 준비하고 만화방을 하면서 만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80년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피해 숙청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 그때가 가장 만화의 전성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현세 작가님이 뭐 오해성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만화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만화들이 비슷한 만화들마저도 다 보는 사람이 많고 잘 되니 그렇지. 만화가의 제일 그 꽃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성기나 부흥기 뭐 예, 이런 예. 거. 그래서 지금은 왜 활동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동포라는 작가님의 희귀본 88 떠버리라는 만화를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올해도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27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한 3일, 4일 남았네요.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얼추 선생님께서도 한번 여지껏 그래 왔듯이요. 저희 구독자님들 더 많은 사랑과 더 좋은 구독과 더 좋은 좋아요, 더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뵐게요. 해피 뉴 이어!